예, 이번 시간에는 내 여자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. 내 여자라고 하니까 마이 걸이 아니고 네 분, 예, 그 예진아 씨하고 허준 선생님의 부인, 그리고 공빈 마마하고 희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희빈은 그냥 빈으로 하겠습니다. 마마라 하나 하겠습니다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이제 우리가 허준 선생님의 그 부인께서는 사실은 그 신분이 그 양반 가문이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기양을 갖다가 그 영모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기양을 영모죄에 누명을 썼죠. 나중에 복원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허준 선생님께서 구출을 해 주셨죠. 그래서 인연을 이제 맺게 됐는데 그 왜 제가 예진 아씨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? 이 얘기입니다. 행복한 걸로 치면은 당연히 이제 허준 선생님의 부인께서 행복했겠죠. 그 왜냐하면 그 뭐 자식까지 놓고 자기가 존경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부부로 산다는 것이 행복했겠죠.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인은 그런 스타일, 소위 그런 스타일이지만 내조격이지만 그 예진아 씨는 또그 의술을 펼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근데 만약에 예진아 씨가 부인이 되고 이 엉뚱한 소리입니다. 하지만 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진아 씨가 그 허준대감을 너무 사랑했죠. 이 사랑은 그냥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게 결국은 의술에 대한 그 존경이죠.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는 그 눈빛과 그 의술에 전진하는 열정 그리고 이루어내는 그리고 이제 강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온화한 그 심성, 품성을 어떻게 보면 예진하시는 그 의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 허준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도와가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허준 대감께서 그 운명하시고 마지막에 침을 이제 꽂으시면서 이렇게 딱 눈을 감으시죠. 그 이후에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어린 이제 애기씨 한 명 이제 데리고 뭐 삼적 사이였을 겁니다. 삼적 사이는 그 애기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허준 선생님 산수에 둘이 같이 다녀오면서 이제 저승에 가면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. 본인을 생각했는지 이 얘기겠죠. 지난번에 제가 도솔천의 구름을 멋으로 날더라도 하는 그런 식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두 분은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제가 작가분이 정말 위대하다는 게 그 설정을 정말로 야 어떻게 그렇게 멋있게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느냐 정말 대단한 겁니다. 어쨌든 그 작가분의 위대함에 제가 감탄을 하고 존경을 표합니다. 이 자리를 통해서.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빈 그러니까 이제 선조의 원래 이제 왕 그 중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희빈하고 두 분의 이제 핀이 계시는데 그 공빈이라는 분이 첫 번째 이제 빈이고 두 번째가 희빈인데 공빈 이분의 심성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자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라버니 그 병 위암이죠 반위 그 당시 말로는 반위를 허준대감이 이제 낫게 해주고 해서 허준대감의 심성을 보고 궁리를 임명해달라 했는데 이제 선조의 내락은 다 받았는데 그 허준대감이 고사를 하시죠. 그리고 이제 그 뭐 집 지어지는 거야 뭐 그렇게
했고, 그래서 이제 궁의를 하고자 한 이유는 그 의술도 의술이고 품성을 보지 않았나. 그 품성을 보고 왕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제 허준 선생님 고사를 하시죠. 고사를 하시면서 이제 고사를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없으니까 공빈이 이런 제안을 했죠. 그러면 그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이제 와서, 그러니까 왕자들이 대기에 아플 때만 와서 관우를 돌보는 것으로 하자,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. 그래서 궁위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부귀를 누리는데 다 고사했지 않습니까? 오직 환자 서민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제 공빈하고 희빈을 얘기하냐면, 나중에 이제 공빈이 사실은 역사에 보면은 그 시집 온 지 한 5년 만에 엄청 일찍 결혼했습니다. 한 5년 만에 이제 왕자 둘을 놓고 나중에 이제 운명을 하시죠. 운명을 하시는데,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왕자들 좀 더 큰 걸로 나옵니다만, 제가 이제 접한 것은 5년 정도밖에 결혼 생활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선조가 그 왕비를 두고 이제 공빈을 이제 자주 찾았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떤 생각하면은,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오니까 좋았는데, 이제 희빈이라는 두 번째 빈이 나타나고 이게 아주 장기를 많이 부리거든요. 하여튼 그랬습니다. 아주 요부라고 할까요? 하여튼 그렇습니다.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죠. 자기가 병이 들어서 이제 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니까 희빈한테 이제 선조가 가죠.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희빈이 큰 죄를 지었죠. 그러니까 공빈을 그 무당을 통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죠. 그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희빈이 완전 공빈 손에 죽게 되었는데, 이제 마지막에 그걸 임금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그 얘기를 하죠. 나도 그 중전마마께서 중전마마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, 그러니까 임금께서 내한테 오면 고맙고 안 오면은 시기 질투를 했는데, 내가 지나고 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고 잘못된 것 같다, 그렇게 뉘우치는 말씀을 이제 희빈한테 전달하죠. 근데 희빈이 이건 안 변합니다. 아주 사악한 여자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네 명의 여자분, 세 분은 분이고 한 명은 명입니다. 어쨌든 이 네 분을 통해서 오늘 그 사랑에 관해서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점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시간 나시면 마음을 다스리는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참 좋습니다. 이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면서 릴렉스 하면서 또 일정 부분은 이제 소설을 쓰면서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꺼지지가 않네요. 이게 눌렀는데.